네, 개발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누군가의 기쁨 인디코드 12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작을 했죠. 인디코드가 좀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올해 2023년 마지막 인디코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아주 귀중한 소중한 기관에서 아주 훌륭한 분을 강연자로 모셨습니다. 한국발명진흥협회 최서윤 전문위원님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그 발명진흥협회가 어떤 활동과 사업들을 이 ODA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국제 지식재산 나눔 사업이라는 우리 발명진흥협회가 주로 하고 있는 ODA 사업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와 또 차별성, 다른 분야와 어떻게 다른 ODA 사업과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우리 최서윤 전문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발명진흥회 국제협력실에 근무하는 전문위원 최서윤이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저희 회가 수행하고 있는 ODA 사업인 국제지식재산 나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적정기술과 브랜드를 보급하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데요. 네, 발표 순서는 먼저 저희 기관에 대한 소개에 이어서 저희가 수행하는 지식재산 나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업 중에서 성공 사례 몇 가지를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제 특허청의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특허청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특허청은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IP에 관련된 모든 이슈를 처리하는 정부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한국발명진흥회는 이 특허청의 산하 정부기관으로 1973년에 설립이 되었고 94년에 현재 한국발명진흥회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이 킵스라는 지식재산센터가 강남구 역삼역에 있는 이 건물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특허청의 이제 프로그램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국내 최고 IP 정책 집행 기관으로서 특허청에 정책 제안을 하고 국제지식재산 나눔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키파 한국발명진흥회는 IP 홍보, IP 사업화 지원, 인적 자원 개발 등 IP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회가 특허청의 사업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협력 기관과의 협력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와이포와 또 APEC,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 그리고 아세안 등 여러 국제 협력 기관과도 협력 파트너로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ODA 사업인 지식재산 나눔 사업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1950년에 한국 전쟁에 의해서 피폐하게 황폐해져서 그때 이제 저희가 ODA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받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0년 이후에 우리가 ODA 수혜국으로부터 처음으로 ODA 공여국이 된 한국이 최초의 나라죠. 그래서 2010년도 OECD DAC에 가입함으로써 ODA 사업의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P5라고 해서 지식재산
5개 강국 중에 하나로서 지금 IP 관련된 ODA 사업, 지식재산 나눔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IP 쉐어링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지식재산 나눔 사업은 크게 단년도 사업이랑 다년도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년도 사업은 저희가 2010년부터 이제 시작된 사업으로 지금 이제 13년 정도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단년도 사업의 경우는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적합한 적정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좀 더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단순히 이제 기술을 보급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통해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주고 더불어서 마케팅 전략,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잘 팔 수 있는지까지 이제 같이 지원을 해서 단순히 뭐 기기만 보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이게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그 나라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끔 개발된, 기획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전북대하고도 베트남에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특허청과 가기부가 협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연구기관과 그 파트너 국가 연구기관과의 공동 R&D를 지원을 하고 우리는 또 특허 컨설팅 관련돼서 특허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국제지식재산 나눔 사업에서 계속 언급되는 그 적정 기술을 보급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적정 기술, appropriate technology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하이 테크놀로지가 아닌 그 나라의 수준에 맞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아시는 적정 기술 사례로 뭐 라이프 스트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런 이제 소켓이라고 해서 사커볼, 그 축구공을 이용해서 전기를 개발하는 이런 것도 이제 적정 기술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뭐 하루에 3-4시간씩 축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낮 동안에 이렇게 축구공을 가지고 놀면은 그게 이제 배터리처럼 충전이 돼서 밤에 이제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 이거를 전구처럼 이 소켓을 불을 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적정 기술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그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보급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희 지식재산 나눔 사업은 이 적정 기술 중에서도 특허 정보를 활용해서 그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데 좀 다른 적정 기술과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정보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나라에서 필요한 수요에 맞춤한 기술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직접 수행했던 필리핀 사업의 예시인데 필리핀에 이제 우라로라는 그 전분이 많은 작물이 있어요. 뿌리 작물. 그 감자같이 비슷한 그 작물인데 이거를 이제 기존에는 이런 이제 좀 노동 집약적인 방식으로 건조를 시켰다면 이 착즙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특허 정보를 활용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건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특허에서 많이 정보를 얻어서 새로운 이제 기기를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기기를 필리핀에 보급을 했고 저희가 단순히 이런 이제 기기를 보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기술과 플러스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브랜드도 같이 개발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그 우라로를 통해서 만든 그 우라로 가루를 가지고 만든 쿠키로 이렇게 예쁜 캐릭터의 브랜드도 만들어졌어요. 비스코키아라는 브랜드와 더불어 이거를 이제 생산하는 협동조합, 이 바파라는 협동조합인데 이 협동조합의 표창도 함께 브랜드로 개발을 해서 이제 현지에 갔을 때 이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브랜드 중요성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세미나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저희 그 지식재산 나눔 사업의 추진 배경 그리고 사업 목적에 대한 거라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라서 2010년도에 그 특허청 네팔 차드에서 시작된 지식재산 나눔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한국이 지식재산 강국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단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는 그 과기부와 협업하는 단년도 사업, 그리고 올해부터는 또 농진청과 협업하는 단년도 사업,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정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사업의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 지식재산 나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시작부터 이제 수원 후보국 선정하고 실제로 기술을 보급하는, 기술과 브랜드를 보급하는 본 사업까지의 이제 그 과정을 크게 시간 순으로 보면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본 사업이 만약에 2023년 시작한다라고 하면 N-2년이라고 해서 2년 전에 수요 요청서를 배포를 해서 접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ODA 그 협력국, 그래서 그 나라 저희가 수요 요청서를 배포하는 나라들을 특허청, 각 국의 특허청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단연도 특허청과 가기부 협업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 파트너 연구기관과 그 개도국의 파트너 연구의 공동 연구이기 때문에 국내 대학교와 정부 출연 연구소 등을 통해서도 이런 사업이 있다 수요 요청을 받는 그런 이제 홍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접수 기간을 몇 달 동안 가져서 이 접수를 받으면 이제 2단계의 후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보 선정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뭐 UN SDG 부합 여부, 중점 협력국인지, 또 협력 분야, 우리나라의 정책, 수원국의 정책이 부합하는지, 또 뭐 수원국이 얼마나 협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적정 기술, 거기서 요청하는 수요 기술이 우리의 특허 정보를 활용해서 지원해주기에 적합한 사업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CPS 해당 여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최종 저희가 수원 후보국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기술 평가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수원 후보국을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 수원 후보국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문헌 조사부터 시작해서 직접 전문가를 선정해서 전문가와 동행해서 저희 회의 직원들이 현지 조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와 더불어서 특허 정보, 특허 조사, 특허 법인을 통한 특허 조사까지 마쳐서 이제 이 보고서와 함께 무상원조 시행 계획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의를 거쳐서 최종 본사업의 수원국이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설명드렸던 1단계 ODA 중점 협력국을 포함해서 국가의 특허청을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수요 요청을 받게 되고요. 단년도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과 농업기술. 그래서 이거 2021년 기준으로 이제 45건이 접수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게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기술에 대한 수요 요청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기술에 대한 수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원 후보국 선정에 관련된 2단계에서 요거는 이제 올해 저희가 사업을 수행했던 국가예요. 이게 2021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 몽골, 페루, 필리핀 요 3개의 국가의 단년도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비로 또 하나의 국가를 더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단연도 국가의 수원 후보국이었고, 단연도 농진청 협업의 수원 후보국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이 선정이 돼서 이것도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된 수원 국가가 이렇게 단년도와 다년도 각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2년도 기준 양자 무상사업 시행 계획, 그리고 사전 타당성 조사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최종 수원국이 선정이 되면 N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지식재산 나눔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은 뭐 특허 정보 활용한 기술 보급, 그리고 브랜드 보급, 그리고 과기부와 협업해서 과학기술 지원 사업,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국내 확산 홍보 측면에서 이런 이제 세미나도 그 일원이고요. 저희 사업의 홍보 목적으로 또 올해 저희가 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IP 오다라는 이제 유튜브를 개설해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직접 출장지 가서 찍은 사업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 기술을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단년도 사업인데요. 어떻게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는지 보면은 먼저 기초조사를 시작을 해서 국내 전문가를 발굴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현지에 직접 저희 회 직원과 전문가와 함께 현지 조사를 갑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에 그 2025년도 사업을 위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로 스리랑카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 귀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2년 전에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현지 수요 기술, 또 연구 기관이 있으면 연구 역량, 수원국의 정책,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국가인지에 관한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 사업이 시작이 되면 특허 검색을 통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기술을 개발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해서 또 현지에 보급을 해서 현지화를 시킨다든지 현지에 그 조달 가능한 재료가 있으면 현지에서 지속 가능하게 생산하고 또 필요시 유지 보수가 가능하게끔 교육하는 것까지 진행하는 것이 저희 단년도 사업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제작 및 기술 현지화, 그리고 필요할 때 이 작물 같은 경우에 우라로도 그렇지만 그 우리나라에 없는 그 나라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테스트를 했어도 막상 그 기기를 현지에서 설치를 하면 예상했던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출장을 3번 정도 출장을 가는데 1년 동안 그걸 통해서 현지화해서 수정 보완하고 기술을 또 현지에서 또 제작 가능한 기술 업체를 또 발굴을 해서 가능하게끔 교육도 해주고 전수를 해주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검색했던 특허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해서 특허청의 홈페이지에 다 쌓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기술들이 단년도 사업을 통해서 보급을 하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기술이 그 소원국의 담당자가 변경이 된다든지 어떤 뭐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늘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N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 보통 N+2년, 2년 후에 이런 이제 사후 관리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후 관리와 평가까지 보통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보급한 기술이 어떤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서 추가 기기를 지원을 한다든지 그 기기에 뭐 플러스해서 다른 조금 관련된 기술을 보급한다든지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사후 관리 평가와 더불어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매년 지금까지 수행했던 이제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에 다 연락을 해서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만약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게 문제인지, 뭐 고장이 났는지, 뭐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추가 지원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해준다든지 저희가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또 도와주고 또 아니면은 얼마만큼 이 브랜드 기술 보급을 통해서 기존 대비 늘었는지 그런 생산량이라든지 수입이 늘었는지 그런 부분도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그 IP ODA 국제지식 나눔 사업의 아주 특이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기술의 보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까지 만들어준다라는 점에서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브랜드를 그 제품에 대한 브랜드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드는 노동조합 혹은 협회의 CI, Corporate Identity까지 이제 보통은 2개 정도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현지 국가의 상표 출원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붙이면 똑같은 제품이라도 이거를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또 판매 전략까지 좀 대안을 하면 기존 대비 그 뭐 가격을 뭐 10배, 100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중요성을 저희가 늘 교육을 해드리고 또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까지도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현지 지역 주민들에게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년도 사업의 경우 보통 1년 안에 총 3번의 출장을 가는데 이 첫 번째는 이제 현지 수요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현지 문화와 어떤 정확한 수요 기술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가고요. 두 번째에 그 돌아와서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시안도 만들고 기술 같은 경우는 특허 정보를 검색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출장 때 직접 그 기기가 완성이 되면 현지에서 테스트를 하거나 브랜드는 샘플을 가지고 현지 그 소비자뿐만 아니라 수원기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진행을 해서 최종 브랜드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출장 때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 현지에서 기기 보급, 교육 그리고 브랜드 이제 2차 상품까지 제작을 해서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패키지라든지 박스라든지 이제 랍에 여러 가지 필요한 브랜드 응용 상품을 만들어서 이 세미나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중요성과 이 브랜드 활용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단년도 사업의 종류, 단년도 사업의 설명이었고요. 저희가 단년도 사업도 2021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학기술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특허청과 과기부 협업의 단년도 사업을 2021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총 3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1년 차에는 일단 특허 정보를 활용해서 R&D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2년 차부터는 공동 연구를 통해서 어떤 특허 정보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또 연구를 통해서 나온 특허에 대한 권리화를 지원을 해주는 것까지 포함이 되고 보통은 우리나라 국내와 그 현지 파트너 국가의 공동 출원으로 이 특허가 나오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차 마지막 연차에는 이런 특허의 확산, 활용 전략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요 3년의 기획이 되어 있고요. 각 연차별로 특허청과 과기부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허 컨설팅, 특허 관련돼서 권리화 지원, 사업화 전략 제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면 이제 과기부에서는 연구 개발을 하고 연구 착수를 하고 시제품 제작하고 기술 전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이제 몽골과 베트남이 처음 이 사업을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이 몽골과 베트남이 3년차 끝나는 시점에 왔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이제 우즈베키스탄과 파키스탄 또 새로운 2개 국가가 시작을 돼서 올해 2년 차를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 국가별 사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의 지원 사업의 프로세스는 뭐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또 새로운 정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시작된 사업이 농진청, 특허청 협업 사업이 지식재산 활용 농업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3년 동안의 과정으로 기획된 사업으로 1년 차에는 특허 정보 활용해서 농업 기술을 적용을 하고 2년 차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다른 종류의 농업 기술을 개발, 확산을 하고 마지막에는 저희 단년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농업 기기 기술을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간 제품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줘서 제일 마지막 해를 끝나면 좀 더 브랜드를 통해서 판매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된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시작된 요 농업기술 지원 사업 같은 경우 그 현지의 씨감자, 벼 관련된 농기계를 보급을 해줘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1년 동안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또 국내 확산 홍보에 또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성지술학회와 같이 공동 주관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 올해는 이렇게 전북개발협회 인디코드와에서 세미나를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저희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매해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의 평가, 환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단순히 뭐 기술을 지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2년 후에는 사후 관리와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2년 전에는 수요 요청을 받아서 본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순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의 성공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만든 지도예요. 하나는 이제 적정 기술 지도고 다른 쪽은 브랜드 지도인데 지금까지 뭐 여러 국가의 다양한 기술 그리고 그 기술과 짝꿍으로 그거에 관련된 브랜드를 이렇게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예로 몽골의 2015년도에 울을 염색할 수 있는 기기와 더불어 그 양모 브랜드를 개발을 해줬고 또 스리랑카에는 코코넛을 오일 추출하는 기기와 더불어 코코넛 관련된 브랜드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베트남의 그 국가 GI, 지오그래픽 인디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그 농산물 위주의 제품에 대해서 이런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줘서 베트남 제품이 수출이 될 때 국가에서 인증하는 어떤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국가 GI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크게 보시면 적정 기술 리스트, 각 국가와 리스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의 다양한 다양한 BI와 CI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오일 착즙할 수 있는 기기 보급을 통해서 AT 센터까지 오픈을 하게 되어서 예년에 비해서 그 생산량이 100% 이상 증가하는 이런 성과도 보였고요. 우간다도 마찬가지로 성공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 경우인데 이런 스마트 팜을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IT 센터가 개소가 되어서 예년 대비 생산성이 50% 이상 증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진행했던 이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예시로 설명을 드릴 텐데, 단년도 같은 경우는 3개 국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필리핀은 깔라만시라는 라임 같이 생긴 그 과일의 착즙기 이동 가능 장치와 더불어서 그 브랜드 만도론 C라는 이제 브랜드와 또 그 수원기관 로고 마르코라는 수원기관의 로고를 지원을 해줘서 이제 만족도 96점 이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었고요. 페루는 골든베리라는 페루에서 생산하는 그 건포도 같이 말리면 약간 건포도처럼 생긴 노란색의 그 열매가 있는데, 그거에 이제 건조기, 세척기를 보급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거의 브랜드를 비오로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거에 대한 브랜드, 그리고 협동조합인 파파티의 표장까지 만들어주는 사업을 진행을 했고, 베트남은 그 소수 민족이 다니는 이제 산 위에 있는 국가인데, 여기는 이제 전기 보급도 어렵고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서 학생들이 이제 거의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뭐 씻는 거라든지 겨울에는 이런 뭐 생활 용수를 사용하는 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화덕식으로 물을 끓일 수 있는 온수 스토브를 보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한 캐릭터를 보급해주는 것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뭐 앞에서 설명한 거라서 이거는 필리핀 사례. 이렇게 이 기기를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특허 정보를 검색을 해서 기술 개발 그 프로토타입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현지에서 테스트를 하고 또 수정을 거쳐서 현지화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술을 보급을 했습니다. 베트남 온수도 마찬가지로 특허 정보를 활용해서 그 설계부터 해서 현지 제작, 보급 이런 것들을 다 짧은 기간, 뭐 저희 사업이 사실 1년이라고 단년도라고 하지만 실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는 4, 5월이라서 한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3번의 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직접 기술 개발부터 맞춤 제작해서 보급하는 그런 빠듯한 과정인데, 다들 이렇게 좋은 뜻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사업 성과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골든베리 이렇게 노랗게 생긴 작은 열매인데 이렇게 건조하면 이렇게, 이것도 사실 그 페루에서만 생산되는 과일이라서 국내에서 직접 이거를 테스트하기가 어려워서 뭐 비슷한 과일인 그 오미자로 대신 테스트를 했는데, 사실 좀 현지에서 다시 그 직접 골든베리로 하니까 조금 다른 또 결과가 나와서 이거를 또 다시 수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건조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풍식으로 바람을 돌려서 건조하는 건조기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부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20년에 수행했던 사업의 그 사후 지원 사업인데, 허브 건조기를 추가로 그 부탄에 있는 팀푸 지역에 추가로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탄의 팀푸는 이제 산 위에 있는 지역이라서 사실 이 기기를 거기까지 배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로만 거기 현지까지 배송을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난관을 거치면서 현지에 또 무사히 배송을 했고요. 현지에서도 이 허브 건조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베트남 GI 건도 사후 2020년에 만들어서 2022년도에 한 번 더 사후 관리를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사실 GI를 만들었는데 현지에서 뭐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저희가 홍보 영상이라든지 현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현지에서 또 GI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 알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이 건부터는 이제 다년도 사업의 예시인데, 작년에 진행했던
총 4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몽골이 2021년도에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요.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울란바타르시가 수도인데 굉장히 이 몽골의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도에 모여 살아서 교통체증도 엄청 심하고 또 연료도 굉장히 안 좋은 연료를 사용해서 그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한국에 있는 기계연과 몽골의 이제 몽골 가기대 공동 연구로 몽골에 있는 노후 버스에 그 필터,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버스들의 필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매달 특허 법인과의 그 특허 컨설팅을 통해서 필요한 컨설팅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여기 이제 몽골 사업과 더불어 베트남 사업이 3년 차로 이제 끝이 나게 됐죠. 그래서 DPF라는 디젤 미립자 필터를 몽골에 있는 버스에 장착을 했고요. 이 두 번째 국가인 2021년도에 수행했던 이 베트남 거는 전북대학교 총교 교수님이랑 저희 또 베트남 NIVR과 국립수의과학연구소와 같이 공동 연구로 진행한 거라서 이것도 2021년에 시작돼서 3년 동안에 잘 성과를 거두고 올해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통교 교수님과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베트남에서는 이 지식재산에 대한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사실은 거의 낮은,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꾸준히 이제 매년 특허 컨설팅과 특허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베트남에서도 이제 이 지식재산의 필요성, 특허를 내야지 그 기업에서 필요한 제품을 만들었을 때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인식이 생기면서 저희가 이제 베트남과 한국의 공동 출원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필요한 특허를 출원하게 된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건이 또 작년에 2022년에 시작이 돼서 이거는 이제 파키스탄의 펀잡주라는 곳에 물이 지하수가 비소로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소가 함유된 물을 마시면 피부가 변하고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거를 정화할 수 있는 정수 시스템을 이제 한국과 파키스탄의 FCC라는 이제 대학교에서 공동 연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대학교와. 그래서 이제 매년 특허 세미나를 현지 파키스탄 대학교에서 진행을 했고요. 더불어서 2022년도에 시작된 게 우즈베키스탄의 스마트 양봉 관련 기술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슈켄트 대학교랑 국내 안동대학교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특허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필리핀의 이제 우라로 건조기에 대한 건데 이게 비스코키아라는 이제 브랜드가 원래 이름은 있었어요. 근데 로고가 이렇게 좀 눈에 띄지 않고 잘 사용되지 않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기기도 마찬가지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노동 집약적인 형태의 기기가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특허 정보를 활용해서 발전된 형태의 기기를 개발했고요. 이렇게 브랜드 로고와 협동조합 로고도 훨씬 예쁘게 만들어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과 함께 보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지 세미나까지 잘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부탄 건도 이렇게 허브 건조기 관련된 기술들을 잘 보급을 해줬습니다. 더불어서 부탄의 그 로고들, 맨종소리라는 지역인데 거기 관련 브랜드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이전에 진행했던 이제 스리랑카 사업 예시인데 이것도 이제 정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갔던 그 스리랑카에서 그 ITI라는 정부 기관의 연구소에서 요 정수 시스템 관련해서도 사업을 참여했는데, 이번에도 저희 사전 타당성 조사로 또 새로운 사업에 수원 후보국으로 선정이 되어서 또 실리카 모래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현지 조사를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전에도 그 코코넛 착즙기, 우유 착즙기 사업도 진행을 해서 저희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를 너무나 잘 인식하고 계셔서 굉장히 사업에 대한 기대도 크시고, 저희 또 사업을 통해서 보급을 됐던 기기와 브랜드에 대한 활용을 또 잘 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확인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저희 성과들 예시를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매년 이 수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각국의 중점 협력국을 포함한 OECD 이제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저희 사업에 대한 단년도 수요 요청을 매년 보내고 있는데, 저희 사업을 했던 이제 국가들에서는 너무나 이제 효과를 잘 알고 있어서 매년 또 다른 기술권으로 계속 수요 요청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가 저희가 계속 이제 이메일을 보내고 홍보를 하고 하지만 또 그게 좀 잘 연락이 닿지 않는 개도국들이 있어서, 그런 국가에서도 또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사업에 대해서 수요 요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각 나라에 다니면서 매년 이제 저희 사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저희 수요 요청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알게 되면 굉장히 다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수요 요청 접수를 보통 한 5월부터 매해 시작을 해서 2년 후에 사업에 대한 수요 요청을 한 7월 정도를 데드라인으로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 사업에 대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저희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디코드 12차 오늘 발명진흥협회가 어떤 기관인지, 어떤 ODA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저 역시도 오늘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소연 전문위원께서는 직접 이 현장을 네. 다니시고 사업을 네. 발굴하시고 평가하시고 기획하시고 하셔서 저도 상당히 좀 디테일하고 또 본인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얘기들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 역시도 많이 오늘 배웠습니다.